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키포TV의 키포입니다. 오늘은 대출 종류를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레버리지를 한글로 번역하면 뭡니까? 지렛대죠.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입니다. 이 아기가 엄마를 들올릴 수가 있나요? 실제로는 어렵죠. 하지만 이 지렛대를 이용을 하면은 이 아기가 엄마를 들올릴 수가 있네요. 이게 바로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가 10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내 돈은 4억밖에 없어. 가진 돈 4억밖에 없는데 대출 6억을 받으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죠. 내가 가진 돈이 4억이라 경기도 아파트를 살려고 했었는데 지렛대를 이용을 했더니 서울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네요. 아기가 엄마를 들어 올렸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렛대, 영어로 레버리지. 대출 6억을 일으켜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된 겁니다. 이렇게 대출을 이용한다는 건 지렛대를 이용한 거고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가 레버리지 효과다.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 때나 투자를 할 때 이 레버리지를 땡겼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담보는 뭡니까? 말 그대로 담보 잡고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제일 유명한 게 집담보대출이죠. 그 외에도 세 가지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대출이 있죠. 신용대출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냥 일시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으로 받는 두 가지의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집담보대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10억에 6억을 대출 받았죠. 이게 LTV 표거든요. LTV는 뭡니까? 집 가격 대비 받을 수 있는 대출 비율이에요. LTV가 60이면 집값의 60%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LTV DSR 관련된 내용은 제가 과거 영상에 올렸으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LTV표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가율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뭔지를 가로축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서울 경기도 지도예요. 여기에 노란색과 분홍색, 빨간색이 이렇게 있죠. 이게 뭐냐면 조정대상 지역은 노란색, 투기 지역으로 갈수록 빨간색입니다. 딱 봐도 노란색부터 점점 규제가 들어가서 빨간색까지 가면 점점 더 규제가 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조정대상 지역, 투기가율지구, 투기 지역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자, 서울은 다 투기 지역이네요. 당연히 위로 갈수록 규제가 심해지겠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기 지역과 투기 가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을 알아봤으니 자, 서민 실수요자 관련돼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서민인지 아닌지 조건을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이 있어요. 부부 합산 연소득 0.9억,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1억 미만인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와이프가 6천만 원입니다. 합산하면 1.1억이죠. 1억이 넘었네요. 서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이 합해서 1억이 넘는데 뭔 서민이야? 서민 아닙니다. 나라에서 정해줬어요. 또한 주택 기준도 있습니다. 투기가율지구에서는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는 8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9억짜리 아파트 이상은 해당이 안 돼요. 서민이 무슨 9억 이상 아파트를 삽니까? 서민 아니라는 거죠. 서민 이하는 9억, 8억 이하짜리 집을 사라고 나라에서 정해준 겁니다. LTV가 60%, 70%까지 해줘도 최대 한도를 4억 원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외에도 DSR 관련된 규제도 있습니다. 이 DSR 관련된 정확한 내용 설명은 과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끌에서 대출하신 분들 있죠. 그 영끌에서 대출을 해서 생활비가 부족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목차에서 집담보대출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고 했죠. 집담보대출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3개 팁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돈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금을 붓거나 아니면 예금 같은 거 있죠. 1년 예금, 3년 예금,
아니면 내가 당첨은 되지 않아서 청약통장으로 가지고 있는 예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돈이긴 하지만 내 예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이 나옵니다. 내 예금의 90% 정도의 낮은 금리로 단기로 이렇게 빌려 쓸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하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해지 환급이 가능한 보험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이 보험 상품으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두 가지는 이 모바일 어플로도 간단히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한은행 어플인데요, 이렇게 상품에 들어가지고 대출 들어가 보면 예금 담보 대출이라는 한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설명과 함께 한도 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따라가시면 간단하게 그리고 빠르게 대출이 이루어지니까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예금 담보 대출로 이용을 했다가 다시 갚고 다시 이용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신용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용대출이라고 하면 개인 신용이 아니에요. 이 직장 신용입니다. 신용대출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글, 삼성, 이렇게 현대 이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직장인 신용을 보고 은행에서 한도와 금리를 정해주는 상품입니다. 개인 신용은 사실은 연체가 있거나 신용 불량인지 정도만 체크를 하고 나머지 이 신용 관련된 거는 다 직장에 따라서 한도하고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삼성이나 현대기아 대기업 다니신 분들은 워낙 직장이 신용이 좋기 때문에 연봉의 4배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대출 잘 나오는 방법이라든지 받는 방법에 관련된 팁도 제가 영상 찍을 예정이니까 그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용대출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통장처럼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입출금 통장, 이게 바로 마이너스 통장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일시금 만기 상환. 자, 만약에 1억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금 만기 상환으로 받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1억에 10년 만기로 하게 되면 10년 동안 내가 이자만 내는 겁니다. 그리고 10년이 끝나는 시점에 내가 만기 1억을 갚으면 끝나는 상품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이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해요. 한도가 마이너스 1억이 찍힙니다. 예를 들면 내가 3천만 원을 뺐으면 이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만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3천을 갚을 수가 있겠죠. 내가 3천만 원을 갚게 되면 이자가 안 나가요. 왜냐? 안 쓰니까. 안 쓰면 이자가 안 나가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자는 1할 계산이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고 갚았다 썼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편이겠죠. 대신에 한도가 낮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일시 만기 상환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요. 이렇게 신용대출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